그래서 중국의 사망 오제는 전부 다 배달 동이족인데, 실제로 1958년 대약진 운동 때 황제 헌원과 소금천의 묘가 동이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황제 헌원도 동이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신화의 인물 속에서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 만들어 고위 관료들이 몰려가 제사를 올리며 중화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기 오제 본기에 따르면 신농씨는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려다가 판천에서 황제와 싸워 패했다. 그 후 황제와 합작하여 치우를 물리친 다음 부락을 이끌고 황하유역으로 진출하여 오랫동안 생활하여 종족을 키웠다. 염제 신농씨와 황제가 맺은 부락연맹은 화하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 화하족은 그 뒤 다시 한족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한족의 후손을 염황자손이라 부른다. 굉장히 이상하죠. 사기 오제본기를 잘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황제와 염제가 합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이상하죠. 이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염제가 합작하여 치우를 물리쳤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불악 연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제 염제 결맹이라고 써 있잖아요. 황염결맹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맺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관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다소 침체되다가 1970년 후반에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광말약이 중국 사고에서 화하족은 염황의 자손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뿌리찾기 열풍에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됐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염황자손이라는 용어가 다량으로 유통되어서 보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년 동안 만든 게 하남성 정주시의 염황이제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인물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 하남성 정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2007년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해외 염황자손 배조대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염황자손이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교민들이 염황자손이라고 실제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조대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의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농씨와 헌원이 연맹을 맺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농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농국이라고 하는데 8세까지 이어졌고 8세까지 황제가 있었고 530년, 520년도 얘기하는데요. 520년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부련 환웅 때 이때 그 신농씨가 있었잖아요. 염제 신농씨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갈고 환웅이 있습니다. 10대 갈고 환웅 때가 있는데요. 사만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고 환웅께서 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시니 공상의 동쪽이 우리 땅으로 귀속되었다. 신농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와 국경을 정해서 이 박달국, 우리 배달국의 국경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농국, 박달국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상의 동쪽은 박달국, 그리고 공상은 신농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농국은 8대 안부련 환웅 때부터 해서 14대 치우천왕 때까지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면은 이때를 전부 다 염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 염제, 2대 염제, 3대 염제.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염제 신농씨가 있고 그다음에 2대는 제임, 제승, 제명, 제직, 제리, 제애, 제유 또는 제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역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활동했던 곳에 다 이제 염제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염제능인지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런 만큼 염제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농씨는 허목의 기원에 보면 신농씨가 8세 530년간 천하를 다스린 뒤에 헌원씨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농씨하고 헌원씨가 연맹을 맺은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19사략, 18사략, 19사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제승, 제임, 제백, 그 제례, 제이, 제유 하니 강성은 범 8세에 520년이다 라고 합니다. 520년 여기서는.
그래서 그 8대가 누구냐면 바로 염제 유망입니다. 제유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표를 조금 고쳤습니다. 도표 이쪽 황제헌원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고쳐봤는데요. 자, 고시씨가 있고, 고시씨의 후손 소전씨가 있고, 그리고 염제신농씨가 있습니다. 염제신농씨, 소전의 아들이 염제신농씨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공손씨의 조상이다.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염제신농씨의 신농국에서 유망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황제헌원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염제도 소전지자 이렇게 나오고요. 황제도 소전지자 이렇게 나와요. 사기 오제본기에 보면 오제본기로 시작하는데 맨 첫 구절이 뭐냐면 염제자 소전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소전의 아들은 염제신농이에요. 저 아래쪽에 먼 자손이 바로 황제헌원입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신시본기를 보면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제헌원은 소전에서 갈라진 파로 공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 헌구에 귀양 가서 살았는데 헌원의 족속이 모두 그 후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전지 별파, 소전에 갈라진 파에 공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10대까지 쭉 내려가서 거기에 헌원의 족속이 황제 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몽은 단군지자다.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지 단군의 아들이 주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상하게 단군의 아들이 주몽인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주몽은 단군지자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주몽은 단군의 먼 자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제는 소전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전의 먼 자손이라는 뜻이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오제본기에 보면 황제자 소전지자 그리고 뭐 성은 공손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헌원시대 헌원지시에 신농씨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신농씨의 세상이 쇠약해졌다는 이 신농씨의 세상은 바로 신농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망씨죠. 유망입니다. 제유 그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백성들에 포악했지만 신농씨는 정벌하지 못했다. 이에 헌원씨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천자에게 조회하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그래서 딱 달리잖아요. 바로 달립니다. 사기 세근에서 신농씨의 세상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신농씨 후대의 자손의 도덕이 쇠퇴하고 엷어졌다는 뜻이다. 염제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반고가 말한 참노란 인물이며 이게 유망입니다. 황보밀이 말한 제유망이라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사기 세근에서 주석을 명확하게 달았습니다. 이거는 유망이지 신농씨가 아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기 오제본기를 맥락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거 유망씨잖아요. 다시 번역을 하면 유망의 세상이 쇠약해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뭐와 비슷하냐면요.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로산의 쇠를 캐어서 칼과 갑옷과 창과 큰 활과 호시를 많이 제작하셨다. 1년 사이에 9제후의 땅을 함락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기 오제본기와 태백에서 신시본기를 보시면요, 뭐만 다릅니까? 네, 황제 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외국 사람을 써서 죄송한데요. 치우천왕이 한 일을 황제 헌원이 한 일로 바꿔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면은 황제 헌원을 치우천왕으로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이 나왔는데 유망의 세력이 쇠약해지자 헌원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과 틀과 활 이런 걸 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헌원씨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후들을 복종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9제후의 땅을 함락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치우천왕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 치우천왕이 한 일을 갖다가 헌원시로 완전히 황제 헌원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사마천이 했겠죠. 예. 그래서 치우천왕의 재위 초기 신농국이 8대 유망에 이르러 쇠퇴의 길을 걷자 치우천왕께서 서방으로 출정하여 지금의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을 배달의 영토로 흡수하셨다라고 하는 결과죠.